그 소리가 먼저였습니다. 돌아봤을 때 이미 늦었어요. 3살배기 수빈이가 도로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검은색 벤츠가 멈춰 있었어요. 작은 몸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 질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뛰었습니다. 슬리퍼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5초 전이었어요. 고작 5초 전, 저는 유치원 버스 앞에 서 있었습니다. 5살 준우를 버스에 태우고 있었죠. 엄마, 오늘 발표회. 엄마, 그림 그렸어. 우리 준우 잘하고 와. 사랑해. 나도 사랑해. 준우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멍멍이다. 수빈이 목소리였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수빈이가 뛰고 있었어요. 인도에서 차도로 작은 강아지를 향해. 그 순간 검은색 벤츠가 모퉁이를 돌아왔어요. 저는 그 소리를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작은 몸이 튕겨나갔어요. 도로 위에 쓰러졌습니다. 분홍색 원피스가 피로 물들었어요. 저는 수빈이에게 달려갔습니다. 무릎이 까지는 것도 몰랐어요.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수빈아. 수빈아. 눈 떠. 엄마야. 머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따뜻했어요. 너무 따뜻했어요. 아이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뒤에서 유치원 버스가 출발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준우가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보고 있었어요. 동생이 피 흘리며 쓰러진 걸.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살려줘요. 누가 살려줘요. 그때 벤츠 문이 열렸습니다. 운전석에서 한 여자가 내렸어요. 흰 블라우스에 진주 목걸이, 귀부인 차림이었습니다.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창백한 얼굴, 공포에 질린 눈,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분명 어디서 본 얼굴이었어요. 어디서 봤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빈이를 안고 도로 위에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누군가 119에 전화했어요. 그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벤치에서 내린 그 귀부인. 병원 가야 해요. 제 차로 가요. 빨리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이랬잖아. 당신 때문이잖아.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수빈이를 안고 벤츠 뒷좌석에 탔어요. 차가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수빈이를 꼭 안고 있었어요. 피가 제 옷을 적셨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약했어요.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수빈아, 조금만 참아. 병원 거의 다 왔어. 엄마 여기 있어. 백미러로 운전하는 여자의 눈이 보였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왜 울어? 울 자격이 있어? 내 아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데 그 눈이 익숙했습니다. 어디서 봤지? 분명 어디서 봤어. 병원에 도착했어요.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의사들이 수빈이를 받아들고 수술실로 갔어요. 저는 따라 들어가려 했습니다. 보호자분은 여기서 기다리셔야 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문 앞에 주저앉았어요. 피 묻은 옷을 입고 맨발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3살밖에 안 됐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예요. 제발이요. 그 여자도 복도에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서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것 같았어요. 기도할 자격이 있어? 저는 그 여자를 노려봤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1시간, 2시간, 수술실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유치원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민서야, 대체 무슨 일이야? 수빈이가 왜? 수빈이가 차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터졌어요. 남편이 달려온다고 했습니다. 준우는 유치원에 맡겨두라고. 한참 뒤에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선생님, 우리 수빈이 어때요? 괜찮죠? 의사가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두부 손상이 너무 심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죄송합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네, 죄송하다니요? 무슨 뜻이에요? 아이가 숨을 거뒀습니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우리 수빈이 3살이에요. 아직 3살밖에 안 됐어요. 이건 꿈이야. 꿈이라고요. 저는 바닥을 쳤습니다. 울부짖었어요. 그리고 의식이 멀어졌습니다. 쓰러지기 직전 그 여자가 달려오는 게 보였어요. 창백한 얼굴로 저를 향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왜 오는 거야?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었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자마자 울음이 터졌어요. 수빈이가 남편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냥 저를 안았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준우가 떠올랐어요. 준우는 어디 있어? 유치원에 있어. 아직 몰라. 어떻게 말해야 하지? 5살짜리한테 동생이 죽었다고 어떻게 말해? 장례식장으로 옮겼습니다. 작은 영정 사진이 걸렸어요. 분홍색 원피스 입고 웃는 수빈이. 한 달 전 벚꽃 구경 가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 앞에 앉아 있었어요. 넋이 나간 채로. 준우가 왔습니다. 남편이 데려왔어요. 준우가 영정 사진을 봤습니다. 엄마, 수빈이 어디 갔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수빈이 왜 사진이야? 수빈이 자. 준우야, 저는 준우를 안았습니다. 수빈이 깨워. 나 수빈이랑 놀아야 돼. 가슴이 찢어졌어요.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수빈이 하늘나라 갔어. 하늘나라. 왜? 아파서, 많이 아파서. 준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싫어. 수빈이 안 가. 수빈이 돌아와. 저도 울었어요. 준우를 안고 울었습니다. 둘째 날 밤이었어요. 밤 10시쯤 장례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굳어버렸습니다. 그 여자였습니다. 벤츠를 몰던 그 귀부인. 검은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분명 그 여자였어요. 어떻게 여길 알고 왔지? 뭐하러 온 거야?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그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멱살을 잡았어요. 당신이 어떻게 여길 와? 내 아이 죽여놓고 여기 얼굴을 들이밀어? 여자가 휘청거렸습니다. 남편이 달려왔어요. 민서야, 진정해. 진정하라고? 이 여자가 수빈이를 죽였어. 내 딸 살려내. 저는 미친 듯이 소리 질렀습니다. 그때 뭔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하얀 봉투였습니다. 봉투가 열리면서 안에 있던 것들이 쏟아졌어요. 돈이었습니다. 10,000원짜리 다발.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이게 뭐야?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례비. 도움이 되려고. 저는 그 돈을 집어들었어요. 여자의 얼굴에 내던졌습니다. 돈으로 수빈이가 돌아와? 꺼져. 당장 꺼지라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여자가 제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치려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손등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른손 손등. 거기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초승달 모양의 화상 흉터. 저는 숨이 멎었어요. 그 흉터를 알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제가 10살 때였어요. 엄마가 라면을 끓이다가 손등에 뜨거운 물을 쏟았습니다. 화상을 입었어요.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연고만 바르고 버텼죠. 상처가 아물면서 초승달 모양 흉터가 남았습니다. 저는 그 흉터를 만지면서 물었어요. 엄마, 이거 안 아파? 엄마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안 아파. 민서가 옆에 있으니까. 그 흉터 똑같았습니다. 위치도, 모양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을 다시 봤어요. 주름이 늘었고 화장을 했지만 그 눈, 그 코, 그 입 모양, 그리고 향기, 라일락, 익숙한 라일락 향수 냄새. 엄마가 늘 뿌리던 그 싸구려 향수. 지금은 고급 향수겠지만 라일락은 똑같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흉터,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그 목소리, 25년 전 새벽, 고아원 앞에 저를 두고 떠나면서 했던 마지막 말. 미안해, 민서야. 그때와 똑같은 목소리였어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엄마, 그 한마디가 겨우 나왔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야. 내 엄마야.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아니야. 거짓말이야.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25년 전 저를 버리고 떠난 엄마. 그 엄마가 지금 제 앞에 무릎 꿇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엄마가 제 딸을 죽였습니다. 새 살배기 수빈이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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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미칠 것 같았습니다. 25년 만에 엄마를 만났는데 그 엄마가 내 딸의 살인자라니. 이게 무슨 운명이야.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웃었어요. 이게 현실이라니. 장례식장이 술렁였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래? 가해자라던데. 근데 엄마라고? 저는 바닥에 앉은 채로 멍하니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과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25년 전, 저는 10살이었어요.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가난했어요. 끼니를 굶는 날도 많았습니다. 엄마는 매일 울었어요. 미안해, 민서야. 엄마가 무능해서. 저는 그런 엄마가 싫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둘이 함께면 괜찮았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엄마가 저를 깨웠어요. 민서야, 일어나. 잠결에 눈을 떴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잡고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고아원 앞이었습니다. 엄마가 무릎을 꿇었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엄마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한참을 안고 있다가 떨어졌어요.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 조금만 기다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엄마가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점점 멀어지는 뒷모습. 저는 쫓아가지 않았어요. 엄마가 데리러 온다고 했으니까. 근데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한 달, 1년, 25년.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힘들게 공부해서 대학 갔고, 남편을 만났고, 준우와 수빈이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엄마 없이 살아왔어요. 근데 그 엄마가 지금 여기에. 왜 하필 지금이야? 왜 하필 이렇게 만나는 거야?
저는 소리 질렀습니다. 25년 동안 어디 있었어? 왜 안 왔어? 왜 이제 와서 내 딸을 죽이고 나타나? 엄마가 엎드려 울었어요. 죽여줘. 차라리 날 죽여라. 제발. 엄마가 제 발을 붙잡았습니다. 통곡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수빈이 영정사진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분홍색 원피스 입고 웃는 3살배기. 한쪽에서 준우가 보고 있었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이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엄마가 울고, 낯선 할머니가 울고, 동생은 사진 속에만 있고, 준우의 눈에 공포가 어렸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렸어요. 준우를 안았습니다. 준우야,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어요. 장례가 끝났습니다. 수빈이를 땅에 묻었어요. 작은 관이 흙 속으로 들어갈 때 준우가 울었습니다. 수빈아, 가지마, 수빈아. 저는 준우를 붙잡았어요. 같이 울었습니다. 장례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엄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한 번만 만나달라고. 저는 카페로 나갔어요. 구석자리에 엄마가 앉아 있었습니다. 25년 전보다 말끔해졌지만 몰라보게 늙어 있었어요.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엄마가 입을 열었어요. 그날 너를 두고 간 후에 죽으려고 했어. 엄마가 말했습니다. 한강에 갔대요. 근데 지나가던 남자가 말렸다고. 그 남자가 나중에 엄마 남편이 됐대요. 사업가였습니다. 엄마는 재혼했고 부유해졌어요. 저를 찾으려 했대요. 근데 무서웠다고. 내가 날 미워할까 봐. 용서 안 해줄까 봐.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그래서 25년을 숨어 있었어? 엄마가 고개를 떨궜어요. 작년에 흥신소를 통해 널 찾았어. 내가 결혼했고 아이 둘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 그래서 멀리서 봤어. 너랑 아이들을 아파트 앞에서 몇 번 지켜봤어. 다가갈 용기가 없어서 그냥 봤어. 손녀들을 훔쳐봤대요. 사랑스러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대요. 그날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날 아침도 그냥 보려고 갔어. 손녀들 얼굴 한 번만 보고 가려고. 근데 작은 애가 갑자기 뛰어나왔어. 강아지를 향해서. 나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엄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밟았는데 안 됐어. 안 멈췄어. 왜 안 멈춘 거야? 저는 가만히 들었어요. 사랑에서 찾아온 길이 손녀를 죽이는 길이 됐다니. 저는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차라리 오지 말지. 평생 모른 척하지. 왜 와서 이러는 거야?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뛰쳐나갔습니다. 뒤에서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엄마는 교통사고 가해자로 입건됐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망사고, 중형을 받을 수 있는 죄였습니다.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처벌을 원하냐고. 저는 수화기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원해요. 원한다고 말하면 엄마가 감옥에 갑니다. 내 딸을 죽였으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내 엄마예요. 25년 동안 그리워했던 엄마. 미워했지만 보고 싶었던 엄마. 그 엄마를 감옥에 보내는 딸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울면서 처벌 불원서를 냈어요. 수빈이한테 미안했습니다. 그 후로 집안이 지옥이 됐어요. 수빈이가 없는 집, 장난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수빈이 방에 들어가면 아이 냄새가 났어요. 준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수빈이 언제 와? 수빈이는 안 와. 왜? 수빈이 나 싫어해. 아니야. 수빈이는 준우 좋아해.
그냥 하늘나라가 너무 좋아서 거기 있는 거야. 거짓말이었어요. 5살짜리한테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수빈이가 피 흘리며 쓰러지는 꿈. 저를 부르는 꿈. 엄마, 왜 안 잡았어? 소리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현관문 앞에 반찬통이 놓여 있었어요. 쪽지가 있었습니다. 잘 먹어라. 엄마가. 저는 반찬통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다음 날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어느 날 새벽에 현관문을 열었어요. 엄마가 거기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채로 반찬통을 놓고 있었어요.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냥 가려고. 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문에 기대어 울었어요. 49일이 다가왔습니다. 수빈이의 49제. 저는 준우 손을 잡고 집을 나섰어요. 묘지로 향했습니다.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묘비가 보였어요. 박수빈. 영원히 사랑하는 우리 딸. 준우가 묘비를 봤습니다. 엄마, 수빈이 여기 있어? 응. 수빈이 여기 자고 있어. 준우가 묘비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수빈아, 오빠야. 오빠 왔어.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준우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사탕이었습니다. 수빈아, 이거 먹어. 딸기 맛이야. 수빈이 좋아하잖아. 저는 참지 못하고 울었어요. 준우를 안았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훌쩍거리는 소리. 묘비 뒤쪽에서 났어요. 일어나서 다가갔습니다. 나무 뒤에 엄마가 있었어요.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멀리서 보려고, 방해 안 하려고. 저는 엄마를 내려다봤습니다. 뼈만 남은 몸, 푹 꺼진 눈, 미워해야 하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준우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 할머니 누구야?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준우야, 이분은 외할머니야. 엄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준우가 엄마를 봤어요. 외할머니? 나 외할머니 있어? 응, 있어. 준우가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외할머니, 왜 울어? 엄마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만 흘렸습니다. 준우가 주머니에서 사탕을 하나 더 꺼냈어요. 외할머니, 이거 먹어. 울면 안 돼. 엄마가 그 사탕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 평생 못해. 근데 준우한테 외할머니를 미워하라고 가르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숨어서 뭐 해? 나와. 엄마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묘비 앞으로 왔습니다. 저는 소주를 꺼냈어요. 수빈이한테 올리려고 가져온 거였습니다. 잔에 따랐어요. 수빈이한테 한 잔 올려. 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잔을 들었습니다. 묘비 앞에 술을 부었어요. 수빈아, 외할머니야. 외할머니가. 미안해. 미안해, 우리 아가. 저도 한 잔 부었습니다. 그리고 제 잔에 따랐어요. 엄마 잔에도요. 마셔. 둘이서 술을 마셨습니다. 준우는 묘비 앞에서 수빈이한테 얘기하고 있었어요. 수빈아, 오빠 유치원에서 상 받았어. 수빈이 그림 그렸거든. 선생님이 잘 그렸대.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응, 용서할 수 없어. 알아. 평생 못해. 알아. 근데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도 사무치게 그리웠어. 25년 동안. 엄마가 저를 봤습니다. 왜 이렇게 만나는 거야? 우리. 엄마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엄마를 끌어안았습니다. 25년 만이었어요.
수빈이 묘비 앞에서 우리 모녀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준우가 다가와서 우리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엄마, 외할머니 왜 울어? 저는 준우를 안았습니다. 엄마도 안았어요. 세 사람이 묘비 앞에서 껴안았습니다. 수빈이, 하늘에서 봐. 외할머니가 왔어. 엄마 오래 기다렸던 외할머니. 우리 이제 같이 살아볼게. 너 없이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준우 잘 키울게. 보고 있어. 제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